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고객을 잘 관리하면 매출이 오른다의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유나 강사입니다. 강의에 앞서 오늘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물건 구매를 자주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온라인 고객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매출이 끌어올릴 수 있는지, 우리는 오프라인만 하는데 그럼 온라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온라인 고객을 잘 관리하면 매출이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물건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차별화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차별화의 목숨을 왜 걸 수 있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나눌 거고요. 집요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똑같은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바라는 것은 개별화된 처우다라는 게 바로 도 페퍼스 앤 마사 로저스가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모든 고객들은 고객의 심리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고객들은 본인이 자신이 특별한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제품이, 우리 브랜드가 고객에게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특별했으면 하는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주 동안 나는 잡지사 편집사를 설득해 그가 구상했던 어리석은 스토리 아이디어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와 나와 협력하도록 만들었으며 어느 조직으로 하여금 전력을 수정하게 했고 심지어 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직원들을 설득해 내 좌석을 창문 쪽으로 복도 쪽으로 바꿔주도록 했다. 이거는 파는 것이 인간의 힘이다라는 다니엘 핑크의 이야기인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 설득하고 스스로 그리고 그 점원들이 바꿔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파는 것이 인간의 힘이다라는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들은 고객의 물건을 어떻게 팔고 계신가요? 고객 스스로가 우리 브랜드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판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갖고 계지 않다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왜 우리는 온라인에 매출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마다 무언가를 다 팔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판매하고 있고요. 영화 감독은 영화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채용자에게 자신이 지닌 역량과 스펙을 판매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분들은 고객에게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바로 무언가, 누군가 다 저마다 판매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포화 시대에 있습니다. 상품이 포화 시대에 있다는 건 같은 상품이 온라인에서 여기저기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포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 브랜드, 어떻게 해야 내 스토어, 어떻게 해야 내 온라인 마케팅이 잘 팔릴 수 있는 건가요? 이미 너무나도 포화되어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령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제품사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것들이 이미 하나의 제품이 유행한다 싶으면 벌써 여러 곳에서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들은 그와 다르게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어떠한 판매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그 판매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픽이라는 영어 단어 보이시죠?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광고 상품 속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고객이 기억하고 픽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술을 사라고 가요. 맥주를 사러 가려고 해도 수많은 제품들이 사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품을 살 수 있게 고객들이 픽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온라인에서도 우리 제품이 픽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요,
소비자의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에 오는 고객 같은 경우는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조금 더 낫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소비자의 패턴이라든지 행동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는 고객들의 로그를 확인해서 이 고객들이 어떠한 패턴의 유형으로 어떠한 물건의 제품으로 이 물건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빅데이터를 제대로 조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사실 고객에게 온라인 매출에 있어서 그 판매 전략이 다른 브랜드보다 낮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그 브랜드,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부분을 만족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다시 판매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소비자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드리면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는 거예요. 탐색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해보고 또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다시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처분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비자의 행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행동에는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제품을 할 때 평가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보상적 전략과 비보상적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보상적 전략은 뭐고, 강사님? 비보상적 전략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보상적 전략은요, 말 그대로 이건 겁니다. 소비자에게 어떠한 가격이 어떠한 제품의 성능보다 나에게 주는 가치가 만족하다면 이거는 보상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앱땡사의 맥북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컴퓨터의 고가인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길 원하고 또 구매하신 분들의 만족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만족감에서 주는 거는 그 브랜드사의 네이밍과 로고와 또 하나는 그 인테리어라든지 그 가치가 주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고객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요, 보상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보상적 전략은 바로 차이니스 제품인 겁니다. 중국의 모 제품인데요. 우리가 다띵슨이라는 제품을 차이뜬으로 만들어서 했던 상품들 기억나시죠? 아마 이 제품을 구매해서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사용해보고 또 구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저렴한 것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 이유는 AS 매장이 별로 없고 그리고 구매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은 불만족을 일으켰습니다. 불만족을 일으키다 보니까 고객분들은 당연히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나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보상적 전략인 겁니다.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제품을 구매할 때 나름의 평가 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의 제품들, 우리 대표님들의 그 브랜드는 고객들에게 보상적 전략으로 다가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비보상적 전략으로 다가가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소비자의 패턴을 공부하셔야 되세요. 무조건 우리 제품은 되는 거야. 내가 만든 건 정말 훌륭한 거야. 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로그로 들어오셔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구매를 하고 어떠했을 때 불만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확한 소비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매 고객이 구매 단계에서 실제로 결정하는 제품을 구매하는지 구매한 후에도 어떠한 요인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하는지, 불만족한 서비스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의 결정 과정은요,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의 소비자의 행동은 인지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그걸 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고객들의 머릿속에 계속 잠재적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이 버튼을 누르고 구매할 수 있는 형태를 바라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EKB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소비자가 이게 문제 발생을 인식을 합니다. 아,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게 되게 분족해라고 해서 소비자가 문제 발생을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보를 검색하시는 겁니다. 아마 많은 강사님들이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하느냐. 바로 정보 검색에 굉장히 의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보 탐색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이 부분에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지 부조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소비자분들은요, 자신이 제품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제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샀을까? 이 제품의 성능이 괜찮을까?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 현상을 스스로가 막기 위해서는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게 된다면 고객에게는 인지 부조화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극대화가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당연히 고객들에게는 선택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다른 비슷한 제품을 고객들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그러면 이 인지 부조화를 극대화하지 않고 축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보 탐색, 우리 제품에 대한 리뷰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을 어떠한 고객들이 올렸을 때 그러한 검색들도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을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드리면, 소비자들은 내가 지금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 정보 탐색을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보 탐색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대안과 평가를 스스로 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은 이래서 좋고 이 제품은 이래서 좋고 비교를 하게 돼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과정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인지, 그 다음에 흥미 유발, 욕구, 기업, 구매의 형태로 바라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댓글로 달린 의견을 듣는 고객들도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 간의 제품 공유로 영향을 받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이 제품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우리의 제품을. 그런데 어떤 고객들은요, 우리의 제품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하고요. 부정적인 글에 더 꼼꼼하게 읽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의 참여가 고객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 공유가 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순환적 확장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리뷰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리뷰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를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고객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또 응대를 하시고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온라인 매출이 증가할 수 있고요. 고객들은 이 안 좋은 블로그를 봐도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그리고 믿고 살 수 있는 이 대표님들의 브랜드를 보고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출현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많은 것들이 좀 됐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라고 했으면 주변에서 그냥 광고를 보고 우리가 쉽게 아니면 마트에 가서 점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셜미디어라는 이런 SNS라든지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솔직 담백, 직접 사서 직접 쓰는 후기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고객들에게 어떻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고객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대표님들도 보실 때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댓글도 다 읽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사람들이 대충 이러한 평가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처럼 대표님들도 누군가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안 좋게 썼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응대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중에서 가격이 경쟁력이 아니라 상품의 경쟁력을 가져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효과적인 가격을 하실 때도요. 효과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터무니없이 내 제품은 너무 완벽하고 좋고 내가 개발한 거라고 해서 고객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가격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가격의 경쟁력보다는 상품 자체의 경쟁력을 먼저 1단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가치에 두는 가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싸다고 무조건 고객들이 이제는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띵사의 맥북과 그다음에 차띵슨의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드렸잖아요. 고객은 이처럼 보상 전략과 비보상 전략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보다는 상품의 경쟁력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시고 이 교육을 듣는 분들 중에 이 맛땡 컬리를 안 사용해 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전국 산지라든지 유명한 공급사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제품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맛땡사를 제가 홍보하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왜 맛땡 컬리가 왜 고객들에게 매출을 끌어올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최강자로 이끌고 있는지 쿠팡과 맞먹을 정도로 이제는 스타트 기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객과의 약속의 첫 번째 상품에 대한 가치를 두기 위해서 전국 산지에 있는 유명한 공급사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찾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찾아냈을 때는 직접 그 계란의 한 판, 10판을 구매할 때도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들은요. 믿고 사는 프레시한 제품, 조금 비싸지만 나의 건강을 위한다면 맛땡에서 나는 주문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명하고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효과적인 가격에 맞춰서 그 업체도 좋고 우리 고객들도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격에 맞춰서 입점을 시키려고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요. 더 많이 이 맛땡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급사와 함께 상품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시다 보면 100%그 물건에 만족을 하셨나요? 맞아요. 100% 만족하는 물건도 있지만 이거 조금 아쉽다. 이것만 하면 정말 좋은데 이거 너무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MZ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제품은 정말 좋다. 정말 이 온라인 판매자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제품들은 다른 제품을 검색하러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플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았을 때 뭔가 하자가 있거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다시 한번 재구매를 하려는 것을 피하게 되고 다른 곳을 찾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급사가 있다면 중간에 유통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로 고객한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늘 고객과 함께 상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실 건가? 공급사와 함께 상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고객들은 재구매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PP 상품을 여기서는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자체적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서 조금 더 브랜드 이미징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의 브랜드는 얼마만큼의 많은 충성 고객을 갖고 계십니까? 고객 스스로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가요? 당연히 어렵죠, 강사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강의 듣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내가 판매 전략을 하시려면요. 일단 우리 대표님들이 먼저 1인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5인 미만의 작은 기업이라고 하신다면 내 스스로가 먼저 고객을 찾아갈 수 있게 SNS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를 강의 중에 제가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구매 고객을 재구매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내 스스로가 상품을, 내 제품을 홍보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홍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홍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TV 광고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TV 보고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것보다 지금의 MZ세대 분들은 SNS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따르고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물건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하루아침에 고객에게 신뢰감을 얻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고객과 소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연구하고 찾아서 늘 자신의 블로그라든지 SNS에 올려서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늘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친절하게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로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라인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팔로우십,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려면 우리 대표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매일같이 SNS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대표님들하고 자그마한 톡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21일에 또는 한 달에 좋아하세요. 21일에 한 달에 그 인스타 습관 들이기라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하시면 친한 소상공인 분들끼리 방을 만드셔서 매일같이 그렇게 서로 올릴 수 있는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스스로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림, 핸드폰, 휴대폰으로 알림 서비스를 해놔서 이 시간에는 내가 무조건 올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많은 분들을 찾아가 소통하시려고 하시고요. 오늘부터 매일같이 나에 대해서, 나의 일상이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나에 대해서 홍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부터 오늘 하시는 거예요.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제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서 하루에 10명이든 하루에 뭐 50명이든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는지 직접 고객에게 나를 알리는, 홍보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저를 믿고 한 달만 시작하세요. 대신 하루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하루도 빼먹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50분을 찾아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50명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10명을 찾아가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 고객의 매출을 온라인으로 구매 고객을 끌어올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귀찮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저랑 약속했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 도장 찍었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을 지키는 충성 고객이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물건을 재구매하는 거고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뭐 올리거나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에게 들어와서 팔로우를 하고 구매하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객들은요, 되도록이면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를 수 있는 고객들에게는요,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가격을 흥정하는 것보다 제품에 대한 가치를 더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서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구매하시는 대표님일까요? 아니면 이왕이면 내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오래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품, 그 기능과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한 것들에 가치를 두시는 건가요? 고객은 이러한 제품에 관련된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객의 무한한 신뢰를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위 포장? 당연히 안 되겠죠.
정직하게 고객한테 믿고 보여드릴 수 있게 SNS 상에다가 늘 올리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충성 고객과의 약속과 우리 지키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충성 고객의 필요성은 첫 번째, 매출액과 매출의 기여도를 굉장히 여러분들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증여도를 높이는 고객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다른 경쟁사가 새로운 제품이나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해도요. 포화 상태가 된다라고 해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그러한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제품을 빨리 판매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객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고객들이 나올 수 있게 좀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재구매 고객에게는요. 광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씩 투자해서 내가 내 자신을 SNS에 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홍보를, 광고 비용을 아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수익이 높아지고요. 내가 그런 광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나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더더더더 무한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성 고객은요, 신규 고객보다 더 많은 구매 확률이 높고 있고요. 그리고 객관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 고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성 고객들은요,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존 서비스에 익숙한 고객들에게는 업체가 투자해야 할 여러 가지 지원 자원금을 절약해주는 효과를 주는데요. 믿고, 우리 누구누구 제품이 누구누구 브랜드가 판매하는 건 당연히 믿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고객분들이 판매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소상공인분들의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소상공인분들의 그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따르시는 그 회사를 따르시는 분들이 기본 방송을 하시면 몇천 명씩 들어오세요. 그리고 똑같은 마스크 제품이어도 이 회사의 브랜드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을 할 때 되면 그 방송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여러분들 온라인 매출인 거예요. 온라인 구매인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신뢰를 주시려면 그만큼의 처음에는 무한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충성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정보관리에 효과적인 에버노트를 경험해 본 사람이 스스로 시간을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광고처럼 올려주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구매를 하러 오고 구매를 하러 왔다가 여러분들이 고객에 주는 그런 무한한 신뢰와 제품의 기능성이 좋다면 이분들도 또한 충성 고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충성 고객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은 무한한 신뢰를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너무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 저희가 배달 음식 같은 거 하시게 되면 똑같은 배달 음식이 와요. 그런데 한 배달 음식에서는 사장님이 손수 직접 쓰신 메시지와 자그마한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젤리라든지 사탕을 넣어주신 게 있습니다. 똑같은 저희가 찜닭을 시켰다고 하면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이러한 것에 무한한 감동을 받고요. 이렇게 소비자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뭔가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신뢰감이 무한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당연히 찜닭을 살 때 이 똑같은 회사라도 이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큰 감동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성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충성 고객을, 신뢰감을 무한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충성 고객은 가격이나 이벤트에 사실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충성 고객도 신뢰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믿고 하지만 신규 고객을 많이 끌어당기시려면 여러분들은 사실 광고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저희 광고하는데 광고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제품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고객을 찾아가서 이제 막 생성이 되는 제품 회사들은 스스로 고객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고객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신규 고객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나 아니면 가격 인하라 이런 것들 또는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통해서 고객과 자꾸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충성 고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의 제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들을 댓글로 남기면 기존의 새로운 신규 고객들이 와서 아, 여기는 제품들이 정말 다 좋은가 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구매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충성 고객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해서 또는 이 충성 고객분들이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판매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고 확보하시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중심의 마케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이랑 소통 많이 하시냐는 얘기 제가 지금도 제일 많이 했는데요. 고객과 소통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을 무한으로 사랑해주는 고객에게는 나도 무한으로 댓글을 막 달아주는데 이렇게 다 입에 맞는 고객이 나를 다 사랑해주는 고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런 우리 제품에 대한 쓴소리를 하시는 고객들이 있는데요. 이런 고객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계 중심의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케팅의 활동은 신규 고객을 모집 못지않게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중심을 하고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 이유는 이 고객을 신규 고객을 또 확보하고 기존 고객과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의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여러분들의 제품을 알리려고 광고도 하시고 그리고 판매를 촉진하려고 노력하시고 유통망을 재정비하셔서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관계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품에 대한 경험담, 경험 후에 어떻게 그 고객들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에 고객들과의 소통을 하시나요? 아유, 판매했으면 끝났지 뭐. 먹고 맛있으면 자기네들이 또 올 거야 라는 이런 자부심만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물론 맛있으면 당연히 오거나 제품이 좋으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러기에는 이미 사실 포화 상태예요. 맛있는 제품들 너무 많고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그 온라인에서의 구매 고객을 끌어올리시려면 제품에 대한 그 경험을 하거나 제품을 경험하신 분들과 관계 형성 유지를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참여로 열리는 미래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제목을 쓴 이유는 마케팅의 아버지인 필립 코틀러는요. 4차 산업혁명으로 뒤바뀐 새로운 세상을 꼭 우리는 선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품 중심의 마케팅은 1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은 2, 마켓 중심의 이 소비자의 마케팅은 3, 하이테크, 하이터치 마케팅은 4,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요.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하려면 고객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고객을 어떻게 끌어당겨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팁을 드린다면 저의 개인적인 팁을 드린다면 고객을 온라인상에서 재구매로 끌어올리시려면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그 판매의 효과를 좀 다양한 상품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거예요. 우리 애플사에서 그 애플 기기에 나이키를 결합을 했습니다.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당연하죠.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용자의 운동 행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스포츠 키트예요. 근데 요 판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4차 산업 이후로 여러분들 제가 뭐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했죠? 맞아요. 건강이에요.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건강에 관련된 그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건강한 식품, 건강한 제품들만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다 죽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매장은 유일하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왜? 소비자의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매장이 더 많이 풍성하게 잘 됐겠죠. 아까 그 맛땡 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한다면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셔서 자꾸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올리셔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제품만 가지고 꾸준하게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시면 고객은 늘 한정적인 겁니다. 고객은 자극적인 거 원해요. 그리고 뭔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원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대표님들이에요.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셔야 대표님들의 온라인 매출이 올라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제품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 기다려야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리면 또 이건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대표님은요. 기존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고객의 니즈를 굉장히 잘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셨던 건데요. 지금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짜장면집 가면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했는데 냄새를 맡으니까 옆에서 짬뽕을 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런 마음 드시죠? 네, 저도 그래요. 그것처럼 이 고객의 심리를 잘 파악한 겁니다. 화장품에서도 이 고객들이 나는 혼자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이 제품을 뭐 립스틱을 나는 1년에 몇 번 안 바르니까 난 요게 이 색깔이 그렇게 하나만 필요한데 이 제품이 뭐가 필요한데 여기는 요것만 필요한데 라고 해서 소량으로 이 작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키트 제품으로 해서 조그맣게 세트 메뉴로 해서 고객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해줬고요. 또 소량으로 작은 키트를 만들어서 고객이 직접 바구니에 담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좀 하셨던 게 있습니다. 나만의 선물 키트를 담아서 친구에게 선물해주는 이러한 방법들로 하셨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늘 기존에 있던 제품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돼요. 제가 그 아이디어 발상할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거나 빼거나 A와 B를 결합해서 완전한 새로운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다게 한다면 당연히 온라인에서 고객들은 다른 많은 홈페이지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스토어 중에서도요. 우리 대표님의 스토어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시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또 왔나? 이번에 새로운 거 뭔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 구성원을 좀 참여시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글이 많으시죠? 여러분들 눈으로 좀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지금 온라인의 마케팅에 대한 시장 분석을 제가 아까도 하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는 시장 분석을 통한 게 바로 소비자의 행동 분석인 겁니다. 우리에 대한 소비자와 행동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원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재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를 참여할 수 있게 자꾸 끄집어내서 우리의 제품에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자꾸 만들려고 기획하시고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완전한 새로운 거는 사람들은 도전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우리 플랫폼에 뭔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다른 모방을 해서 모방에 뭔가를 하나를 추가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한번 오늘부터 만들어 보려고 하세요. 이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SNS를 한다? 제일 많이 하시거나 흔하신 것이 우리 제품에 대한 리뷰나 찜이라든지 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저희가 뭐 상품을 드립니다. 이것부터라도 우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들이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그런 이벤트라든지 방법들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객의 그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소비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우리 퍼블리슈머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모바일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에서 더욱 중요한 고객관리에 및 홍보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퍼블리슈머를 우리는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작은 세상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마우스 클릭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우리 업체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시죠? 제가 100% 우리 대표님들의 마음을 저도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강의도 하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우리 판매를 오늘 하루는 몇 개를 팔았지? 이만큼의 소비자들이 들어오시네 라는 그런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저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객의 그 마우스의 클릭으로 오늘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우리 대표님들
업체의 평판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손쉽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여러분들의 매출의 전략에 다가가는 방법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체의 관점에서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지인들부터가 나 때문에 맛없는데 또는 이 제품이 좋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아가 아니라 내 가장 친한 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이 제품 진짜 최고다. 어떻게 이런 걸 찾았어? 야, 어떻게 이런 맛을 냈어? 이건 진짜 홍보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좋은 평판을 얻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실력과 성과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네트워크 속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가시려고 해야 돼요. 저는 그 벤자민 플랑클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 성공하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벌 수 있느냐,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첫 번째, 자신의 일에서 실력과 성과는 당연히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호감 가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의 돈은 그렇게 벌어다 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 얼마나 호감 가는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님의 브랜드는 고객에게 얼마나 호감 가는 브랜드인가요?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작은 세상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셔서 활동을 해서 고객들이 나를 따르고 스스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자마자 저희 10분 쉬는 시간 있죠? 바로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인스타, 페이스북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거 안 해 하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꼭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드리기 전에 Q&A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라인에서의 매출을 끌어올리려면 상품의 홍보 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홍보하라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대표님,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대표님의 브랜드를 홍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충성 고객이 있으니까 이 고객들이 널리 SNS나 블로그에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을 자꾸만 참여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고객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이트에 이거 이벤트 한번 들어가 봐. 맛땡커리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소개하게 되면 우리가 상품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고객들이 자꾸만 우리의 구매를 할 수 있게 뭔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이벤트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판매 컨셉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잡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이게 유행이니까 이걸 해볼까? 아니야. 요즘엔 이게 유행이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소비자분들도 혼란이 와요. 아까 제가 인지 부조화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을 본인이 사놓고도 불안해하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컨셉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인지 부조화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매 컨셉트를 좀 정확하게 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고객 감동을 주시려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고객 감동의 첫 번째는 빠른 댓글, 고객과의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이게 바로 고객 감동 서비스예요.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대표님들이 고객에게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고객을 접점에서 마주치면서 할 수 있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은 빠른 댓글, 빠른 답변,
그리고 뭔가 챗봇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상담 시간이 아닌 그 이후에서라도 빠른 답변이라든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공감 서비스. 그리고 이때쯤 되면 고객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미리 알고 먼저 고객들에게 이러한 것을 구매하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도 어찌 보면 고객 감동 서비스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감기 몸살이야 좀 추운 것 같은데 했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저께 보니까 잘 때 기침하는 것 같은데 따뜻한 쌍화차 한 잔 마셔 라고 아침에 챙겨주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 감동이야. 누군가 날 챙겨주고 있네라는 느낌 들으시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수많은 고객들이 찾아가서 오프라인으로처럼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다면 그러한 서비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맘때 되면 우리 고객들에게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하지? 고객님, 이러한 것들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나으세요라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미리미리 좀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십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격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과적인 가격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가격을 제시하셔야지 이 비슷하고 포화되어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다른 타사와 비교되게 너무 높은 가격을 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효과적인 가격을 꼭 제시하셔서 다른 걸로 감동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튀는 것만이고 나쁜 건 아닙니다. 고객에게 좀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이러한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고객에게 다가가려는 플랜트, 한 달에 한 번 또는 주별로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열정을 오늘부터 바로 고객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홍보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 열정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왜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매출이 안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도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려고 노력하시고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는 대표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강의 끝나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매출 대박 나세요. 대박!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